웅진그룹이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인수한 웅진코웨이를 불과 3개월 만에 매물로 내놓고 또 본업인 교육, 출판 사업에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전통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른 에듀테크 기술력을 높이고 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교육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윤석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코웨이 매각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벌써 이제 매각하기로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적정 가격을 둘러싼 물밑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25일에는 예비 인수 후보 4곳과 본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앞서 웅진그룹은 웅진싱크빅을 통해 MBK 파트너스로부터 웅진코웨이 지분 25.08%를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습니다. 이번에 이 물량이 그대로 매물로 나온 겁니다. 현재까지는 인수에 관심을 보인 곳이 SK네트워크스, 하이얼과 린드먼 아시아 컨소시엄, 글로벌 PF인 칼라일 그룹, 베인캐피탈 등 총 4곳이고요. 본입찰을 통해 협상 가능성이 높은 곳 한 곳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또 한 번의 가격 조정을 거쳐서 최종 주인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제 웅진그룹의 주가랄지 안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사업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웅진코웨이를 얼마에 파느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각기 예상하는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선은 웅진그룹에서는 2조 원은 받아야겠다라는 느낌 같은데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지금 가격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던가요? 네,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웅진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2조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내 모든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서 웅진그룹은 지난 3월 코웨이 지분 22.17%를 약 1조 7천억 원에 인수하고 이후 2천억 원의 투자로 지분을 25.08%로 늘렸습니다. 인수에 들어간 자금만 놓고 보면 1조 9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수수료와 재반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면 2조 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2조 중에 1조 6천억 원을 빚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이번 매각을 통해 2조 원 이상을 회수해야 나간 비용만큼을 보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예. 반면 인수 주체들은 그보다 낮은 가격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와 경영 프리미엄까지 다 감안을 해서 1조 6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을 수준인데요. 양측 간에 최대 4천억 원가량의 갭이 발생한 셈입니다. 네. 본입찰까지 한 보름 정도가 남았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시간은 매수자 입장이잖아요. 더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웅진그룹이 좀 급한 상황이고 어서 빚을 갚아야 이자도 그만큼 덜 낼 텐데 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웅진코웨이라는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량 기업이죠. 렌탈 계정 740만여 개를 보유한 국내 1위 렌탈 업체입니다. 매년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고요. 베팅액을 높여서라도 사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건은 웅진코웨이 주가와 미래 성장 가능성인데요. 우선 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시가총액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웅진싱크빅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지요. 가령 지난 5월 웅진코웨이의 주가는 84,800원으로 근래 최저점을 찍었던 77,000원과 비교해서 1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덕분에 시가총액이 6조 2,582억 원으로 뛰면서 웅진싱크빅 지분 25.08%의 가치는 1조 5,7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예.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인 20에서 30%를 얹으면 매각가가 최대 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네. 기업의 성장 가능성 또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데이터만 놓고 보면 웅진코웨이는 매우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고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2조 7,07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9.2%를 찍었고요.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데다 현금 창출력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기업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앞다투어 렌탈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 코웨이의 이익 창출 능력을 얼마나 보느냐가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도 좀 매겨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럼 만약에 매각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웅진그룹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사업 구조를 렌탈 중심에서 교육 출판 중심으로 재편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웅진그룹의 모태이기도 한 웅진싱크빅의 교육 사업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고요. 특히 해외 진출이 가셔야될 전망입니다. 국내는 학령 인구 감소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쪽은 반대로 젊은 층과 어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베트남만 해도 14세 미만 인구가 2,200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웅진코웨이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에 베트남 현지 투자를 받아서 온오프라인 교육시설에 진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가미한 에듀테크 학습을 국내에 이어 베트남 현지에도 선보인다는 계획인데요. 학습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로 유명한 웅진 북클럽이 유력해 보입니다. 언어만 현지에 맞게 바꾸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이용한 건데요. 에듀테크 기술력 강화와 해외 진출이 웅진 싱크빅의 신성장 동력으로 렌탈 사업의 빈자리를 메꿔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